자, 이쪽은 임진왜란 부분입니다. 앞서 소개해줬습니다.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그래서 지금 이제 후기로 넘어가기 전에 임진왜란 배우는 거예요. 보통 양란이라고 불러요. 양란. 양쪽. 임진왜란, 병자호란. 요 두 개를 양란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양란이라는 표현 나오면은 임진왜란과 옆에 나오는 병자호란이라는 거. 그중에 임진왜란 꼭 기억해줘야죠. 1592년에 터집니다. 왕으로는 선조 때예요. 선조 때 우리 사림이 권력 잡고 붕당 형성된 왕인 거 기억하죠? 그때 전쟁도 터져요. 조선이 1392년에 탄생하거든. 그래서 200년 딱 되는 해에 전쟁이 터집니다. 근데 200년 동안 전쟁이 거의 없었어. 그래서 조선은 평화가 오래되니까 전쟁 준비를 제대로 안 했어. 그리고 양반이 동인서인 쪼개지는 거 봤었죠? 그래서 한쪽은 일본 새끼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까 사신을 보냈어. 동인과 서인을 보냈더니 한쪽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새끼 보니까 쥐새끼 같아가지고 전쟁이 일으킬 인물이 안 돼요. 이러고 한 명은 전쟁이 일으킬 것 같아요. 준비해야 돼요. 안 하면 좆될 것 같아요. 하는데 지들끼리 싸우다가 그냥 전쟁 당한 거야. 안타깝습니다. 근데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새끼가 등장을 해. 이때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원래 전국시대라는 걸 겪었어. 전국시대가 뭐냐면 일본이 쪼개져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던 시기야. 이거를 통일한 새끼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야. 전쟁을 끝나고 봤더니 전쟁을 계속해야지 먹고 사는 게 무사들, 사무라이들이거든. 불만이 계속 올라오는 거야. 이 분출구가 필요한 거야. 또 자기의 정적들 있죠. 라이벌들을 전쟁통에서 쓸어버릴 필요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야심도 있었고, 그래서 눈독을 들이는 게 우리나라가 아니고 명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뭘 요구하냐면 정명가도, 명나라를 정벌하러 갈 테니 길 좀 비켜도 한 거야. 우리나라 거쳐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길을 비켜달라니까 우리 선조가 원숭이들 어서 오세요. 여기 일로 가면 지름길이에요. 일로 가세요. 이렇게 비켜줬을까? 꺼지세요 한 거지. 그래서 일본 새끼들이 쳐들어옵니다. 이것이 임진왜란입니다. 그래서 요거 처음이니까 다 소개해 줄게요. 부산으로 쳐들어오겠죠. 침략합니다. 부산성, 동래성을 함락을 시켜요. 그래서 쭉 치고 올라와. 근데 가운데 여기 충주라고 있어요. 이때 우리나라 전략이 뭐였냐면 지방 마을에 있던 군대를 싹 긁어 모아서 대규모 군대를 만든 상태에서 맞서 싸우는 거거든. 그래서 어디에 모였냐면 여기 충주에 모였어. 충주 방어선에. 그래서 신립이라고 하는 뛰어난 장군이 있었어. 근데 얘가 되게 무모한 게 배수의 진을 칩니다. 뒤에 물을 등지고 우리 군대들 뒤로 가면 빠져 죽잖아.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 이거야. 여기서 물러서지 않겠다. 그래서 일본 원소기들이 이렇게 오는데 맞서 싸운 거지. 배수의 진을 치고. 그것도 긁어 모아서 만든 우리나라 거의 대다수의 군대를 끌어모은 거지. 여기에서 신립 장군이 맞서 싸운 거야. 근데 간과했었던 게 일본은 서양으로부터 교류하면서 조총이란 무기를 수입한 거야. 그것도 자기들 체질에 맞게 개량시킨 조총을 들고 온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인 조총을 모르잖아. 전통적인 방식으로 활과 화살을 쏴려고 그랬더니 빠바방 멀리서 쏴버리네. 그러니까 씨발 조총이라는 게 있네. 도망가자 했더니 물이네. 전멸. 신립 전멸. 이게 웬 타격이냐면 우리나라 근데 다 긁어 모은 거라니까. 근데 여기서 그냥 다 죽어버렸어. 좆된 거지. 그래서 한양까지 그냥 파죽지세로 일본 새끼들이 몰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한양은 빼앗겼어. 왕 죽을 수 없잖아. 도망갑니다. 어디로? 명나라 국경 여기 의주로. 선조는 의주로 도망갑니다. 이때 의주로 도망갈 때 모셨던 영의정이 우리 보령사람 이산해라는 사람이에요. 사극에 나옵니다. 근데 도망가면서도 걱정된 거야. 왕이 죽으면은 나라가 끝나잖아. 그래서 왕이 죽었을 걸 대비해서 세자, 다음 왕을 책봉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따 보게 될 광해군이에요. 운이 좋았어. 광해군 똑똑해. 그리고 명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명나라가 우리나라 또 형님이잖아. 형님 갈게요. 이거 막 인사 많이 했었잖아. 그래서 명나라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조선과 명이 연합군을 결성하고 일본이 휴전을 요청하면서 전쟁이 잠깐 중단이 돼. 그래서 임진왜란은 크게 두 가지 전쟁으로 되어 있어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제자라는 것은 아리, 공부한 사람 알 거예요. 다시란 뜻이에요. 다시 쳐들어온 거야. 휴전 요청해서 협상을 하다가 결렬돼가지고 일본 새끼들이 다시 쳐들어왔어. 이 협상이 결렬되는 동안 일본은 여기 경상도 쪽에 있었거든. 여기에 뭘 많이 쌓았냐면 외성을 많이 쌓았습니다. 일본 본토에 있는 성을 여기다 많이 똑같이 쌓아놓은 거야. 그래서 경상도 가면은 외성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고 외성 터들이 있어요.
이 협상하는 동안에 저기다 쌓고 몇 년간 여기 짱 박혀 있었던 거야. 그리고 협상이 결렬되니까 다시 쳐들어오죠. 근데 문제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이순신이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가 있어. 그러다가 원균이라는 사람이 우리 해군 말아먹고 몇 척 남기지 않은 해군 가지고 나중에 이순신이 복권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전쟁을 하죠. 그래서 벌어진 전투가 명량해전. 그 전쟁 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자기 죽죠. 그래서 일본이 철수하는데 우리 이순신이 이대로 곱게 돌려보낼 수는 없다 해가지고 노량해전 싸우다가 죽게 되죠. 이게 최근에 영화한 노량. 그리고 전쟁이 종결됩니다. 총 몇 년 동안 전쟁인지 알아요? 7년. 그래서 임진왜란의 또 다른 이름이 7년 전쟁이에요. 또 다른 이름은 도자기 전쟁. 일본 새끼들이 도자기 졸라 버려갔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있다라는 거 선생님 처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무찔렀죠. 활약을 나눠본 거예요. 육군에서 활약. 김시민, 조명연합군, 권율의 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는 수구인 잘 나오죠. 이순신 너무 유명하죠. 우리의 성웅이라고 부르잖아. 성스러운 영웅. 자, 주요 전투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기는 임진왜란, 여기는 정유재난. 오케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합니다. 주요 전투들인데 선생님 색깔 칠한 것만 공부하면 돼요. 근데 여기 거북선을 첫 사용했다고 나와 있는데 거북선은 이순신이 만들었다. OX. 뭐 만들긴 했지만 처음 발명한 건 이순신이 아니에요. 앞서 태종 이방은 있죠. 그때 이미 거북선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한 것뿐이야. 이순신은 개량도 했겠죠. 자, 한산도 대첩 영화 한산 알죠? 그래서 하기식 전법을 씁니다. 하기 날개를 핀 전법. 일본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배들이 이렇게 하기 날개를 피는 것처럼 해가지고 쭉 둘러싸가지고 우리가 포가 앞서거든. 그래서 포로 조져버린 요 사건. 역시 한산도 대첩이고 영화 한산으로 유명하죠. 그러다가 영웅이 돼서 잘 나가는데 일본 새끼들의 계략에 또 멍청한 선조가 전쟁을 모르기 때문에 이 모함에 또 사사삭 팔랑팔랑 돼가지고 이순신을 감옥에 쳐넣죠. 그런 상태에서 원균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영웅이긴 한데 이 당시에는 거의 악역이죠. 수많은 거북선과 우리 배들을 날려먹죠. 이순신은 감옥에 들어가 있고 협상이 결렬되고 상황이 급박해지고 일본이 다시 쳐들어오고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감옥에 있던 이순신을 다시 현직에 복권시키죠. 근데 봐서 봤더니 원균 이 새끼가 해군 다 말아먹어가지고 배가 몇 척이 남아있지 않아. 그래서 선조도 뭐라 그러냐면 야 이순신 받아 버려. 그 몇 척 가지고 되겠어? 너 육군으로 합류해. 했더니 이순신이 전하 꺼지세요. 저에게는 아직 배가 13척이나 있습니다. 한 아주 유명한 말 남기잖아. 전하 저에게는 아직 13척의 배가 있습니다. 명은 이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 13척을 가지고 일본의 133척을 유인을 하죠. 유인을 하다가 이쪽 진도 있죠. 진도가 물살이 졸라 빨라. 그래서 13척이 일본의 수많은 배들을 유인해가지고 여기 쇠사슬로 한 것을 이용해서 이 물살과 이 쇠사슬을 이용해가지고 요 배들을 박살 내버리죠. 왜냐면 얘네들 따라오다가 쇠사슬이 엉키면서 뒤죽박죽 될 거 아니야. 이때 반격을 가해가지고 조진 사건. 이게 그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영화를 봤던 명량대첩입니다. 영화 명량. 오케이. 그리고 히데요시 죽고 도망가려는 애들을 막아서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이 맞서 싸우다가 전사를 하죠. 북을 치다가 영화에도 보면 북 치다 보면 총에 맞죠? 그래서 윽 죽잖아. 그 유명한 말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했다라고 알려진 거 영화에도 나오나요? 영화에도 담담하게 나레이션 했다 그러는데 난 참 믿기지는 않아. 딱 맞았으면 씨발 졸라 아파 배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순신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했다 그러는데 영웅인가 봐. 그래서 명언이 졸라 많죠. 전하 저에게는 13척의 배가 아직 있사옵니다.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오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생즉사 사즉생.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것도 영국 넬슨 제독이라고 또 따로 하네. 따라해 나중에. 걔도 맞아 죽었는데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순신 이렇게 얘기했지? 똑같이 따라해요. 걔도 유명한 해군이거든. 근데 이순신한테는 택이야. 게임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주요 해전. 이것은 일본의 수륙 병진 작전을 자살했다고 합니다. 발음 잘해야 돼. 수륙 병신 작전이 아니라 병진 작전이야. 저기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일본의 계획은 육군은 일로 가고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거든. 먹는 거를 배를 이용해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떨궈주는 게 목적이었었거든. 근데 육군은 성공했어.
우리 왕 도망쳤잖아.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순신이 딱 막아서니까 군량미가 보급이 안 돼. 그래서 전쟁이 일본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 덕택에, 해군 덕택에 우리가 전쟁의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었죠. 이해되죠? 그리고 의병의 활약을 또 빼먹을 수가 없죠. 민간인들, 스님들, 지형 지물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걸 전술에 활용한 거야. 홍위 장군 곽재우, 정문부, 스님들. 그리고 결과 봅시다. 이 전쟁 결과 조선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토지, 농사 못 지니까 감소했겠죠. 재정 악화되겠죠. 농사 못 지니까 세금이 안 거치잖아. 신분 질서가 혼란스러워. 원래 양반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는 개나 소나 다 양반이 됩니다. 신분이 뒤바뀌었어요. 그리고 문화재가 약탈당했어. 아까 도자기 졸라 뿌려갔다 그랬죠? 도자기 전쟁. 책, 대장경 같은 거 다 훔쳐가. 문화재 불에 탑니다. 경복궁도 불에 타. 근데 이건 우리 조선 농민들이 불태워. 왕이 자기들 버리고 도망갔다 해가지고 이런 시팔 해가지고 족간내 해가지고 불태워버립니다. 사고. 조선왕조실록 보관하는 사고가 원래 4개 있었어. 다 불에 타. 딱 하나 남기고. 어디 거? 전주에 있는 전주사고. 그래서 요거 복사해가지고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거예요. 6.25 겪고도 몇 개 탔는데 이거 덕택에 살아남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성계가 말에서 떨어진 거 기록한 거 다 알고 있는 거야. 불국사도에 불에 탑니다. 근데 좋은 점도 있었어. 일본에서 쓰이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전래가 됩니다. 담배, 고추, 호박, 토마토. 특히 고추, 빨간 거. 우리나라 원래 전통김치는 백김치거든. 이때부터 빨간 김치가 먹기 시작하죠. 일본에 끼친 영향도 어마무시합니다. 정권이 바뀌었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부하였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마지막 막부인 에도 막부가 열리게 되죠. 이 에도 막부가 나중에 미국한테 개항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의 마지막 막부. 막부라는 말은 천황 대신 쇼군이라고 하는 장군이 권력을 잡는 시스템입니다. 이양 때 배웠어요. 그리고 수많은 포로들이 일본으로 끌려가는데 이런 애들 끌고 왔어. 성리학자들, 인쇄공, 도자기 기술자. 특히 이 도자기 기술자가 일본의 도자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죠. 이따 나옵니다. 근데 중국은 피봤어. 중국은 원래 이렇게 명나라에 있었잖아. 우리나라 도와주다가 힘이 약해지게 되면서 위에서 어떤 나라가 밀고 내려오냐면 청나라가 밀고 내려오면서 청나라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청나라 전에 후금이라는 나라가 있었어. 후금이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청나라를 세우게 되죠. 왜? 우리나라 도와주냐고 너무 기를 많이 빨렸나 봐. 좀 미안하긴 해. 자, 이어서 볼게요. 선조 때 임진왜란 다행스럽게 격퇴시켰어요. 그리고 왕으로 광해군이 됩니다. 우리 북인 정권이라 그러는데 북인과 손잡습니다. 광해군의 가장 큰 역할은 뭐겠어요? 전쟁 뒤처리예요. 전후복구 사업. 그래서 재정 확보, 국방력 강화, 민생 안정 위해서 동의보감 설치. 그리고 아까 전주 사고 살아남았다 그랬죠? 복사해가지고 5대 사고로 넓힙니다. 예전에는 평제대 해놨는데 전쟁 중에 불에 탄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산골짜기에 깊숙이 전쟁 나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궁궐 다시 짓고 대동법 실시하고. 이 대동법이 아주 중요한데 이건 뒤에 경제사 할 때. 이 대동법이 묘사되어 있는 영화가 영화 광해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해군. 근데 왜 조나 종으로 안 끝나고 군으로 끝나냐면 쫓겨났기 때문에. 왜 쫓겨난지 알아요? 요 2개 때문에 쫓겨났어요. 중립외교랑 폐무살제. 중립. 우리 운전할 때 중립 영어 어디에다 놔요? N에다 두죠. 중립을 지켰대. 누구누구 사이 중립인지 알아요? 이렇게 그려줄게요. 여기 명나라, 여기 조선, 광해군. 여기 아까 어떤 나라가 커진다 그랬어요? 후금. 명나라는 약해지고 후금이 세졌잖아. 임진왜란 끝나고. 후금이 세지니까 후금이 명나라를 공격하네? 그러니까 명나라는 우리나라 도와줬었던 나라죠.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요청해. 야, 조선, 우리 임진왜란 때 도와줬으니까 지금 후금 새끼들 깝치는데 좀 도와줘. 그러니까 조선에선 고민에 빠집니다. 왜? 명분상, 도리상 명나라 도와줘야지. 우리 도와줬던 나라니까. 근데 대세는 후금이거든. 잘못 후금 되들었다간 좆대거든. 그러니까 명분은 명나라 도와줘야 되지만 실리적으로는 후금 무시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광해군의 선택은 중립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명나라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군대는 보냈어. 명이 군사 지원을 요청하니까 보냈어. 그래서 강원립이라는 사람 파견했어요. 근데 기록에 보면 강원립을 불러. 야밤에. 야, 너 내일 출발하지? 내일 출발하기 전에 일로 와봐. 할 말 있으니까 너 가가지고 분위기 봐.
다짜고짜 깝치지 말고 분위기 보라고. 알았지? 무슨 얘기인지 알지? 후금 졸라 세니까 싸우는 척하라고 해가지고 강원입이 실제로 싸우는 척하다가 후금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겠지. 후금 황제시여, 우리 조선의 왕은 후금과 싸울 용의가 없습니다. 우리 형님 명나라가 도와달라 해서 액션만 취한 거야, 액션. 그러니까 우리나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뭐 후금이 뭐 기분 안 상하잖아. 명나라도 어때? 도와줬잖아, 액션상. 근데 눈치는 챘을 줄 몰라도 도와줬잖아. 그래서 살아남았어. 그래서 요거는 광해군이 졸라 잘한 거야, 실질적으로. 근데 문제는 이때 서인이 있었거든. 서인이 욕합니다. 시발. 서인은 철저하게 명분을 중시하거든. 또 명분, 성략 국가잖아. 성략의 원조가 중국 명나라잖아. 그래서 막 시발 그래요. 시발. 광해군 미친 거 아니야? 명나라를 장난쳐? 이 오랑캐 새끼들을 도와줘? 이런 시발 광해군 개새끼 아니야? 시발. 근데 이런 시발을 가중시키는 사건이 폐모살제. 엄마를 쫓아내고 형제를 죽여버려요. 가게들을 여기 있네요. 선조의 아들이 광해군이고 왕이 되었죠. 근데 선조가 나중에 부인을 또 얻어. 새엄마지. 새 부인이죠. 임모광후. 광해군한테는 뭐야? 계모. 근데 광해군의 계모였던 임모광후가 영창대군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네. 근데 얘가 어려.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선조가 영창대군 너무 이뻐하는 거야. 영창대군 너무 귀여운데, 이게 뭐야, 이거 해가지고 되게 귀여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광해군이 평상시에 영창대군 질투하고 임모나고 계모 되게 싫어했어. 근데 나중에 이제 광해군 왕이 되고 나서 임모광후, 계모 쫓아내버리고 궁궐 가둬버려. 쫓아내고. 그리고 영창대군을 죽여버립니다. 형제, 배다른 동생이잖아. 죽여버렸어. 이것을 폐모살제라고 불러요. 계모이지만 엄마를 쫓아내고 형제를 죽였다. 누굴 죽였다? 영창대군을. 죽이는 것도 되게 잔인하게 죽여. 방이 있으면 여기 영창대군 밀어놓고 아래다가 불을 찝니다. 그러니까 막 열기 올라올 거 아니야. 근데 못 나와. 그러니까 영창대군 뜨거우니까 뜨거 하면서 뭐 했을까요? 피아노 쳐요. 영창 피아노, 영창. 이게 그 유명한 영창 피아노. 그래서 영창대군이에요. 영창 피아노 알아요? 피아노 브랜드 중에 영창 피아노라고 있거든. 그래서 영창대군이 피아노를 치면서 쪄 죽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유래한 것이 우리 K컬처 중에 하나, 찜질방. 오케이? 근데 이게 서인들이 또 시발 거리는 거야. 시발. 어떻게 유교 국가에서 그것도 왕이란 작자가 어머니를 쫓아내고 형제를 죽임직하. 폐륜입니다. 폐륜. 연산군 못지 않아요. 형제를 죽였어. 엄마 쫓아내고. 명분 있는 거지, 이제. 왕 쫓아낼 수 있는. 이해돼요? 그래서 폐모살제라는 폐륜 짓을 저질렀고, 이건 좀 폐륜에 가깝긴 하지. 엄마 쫓아내고 형제 죽였으니까. 또 서인 입장에서 맞지 않는, 국가 입장에서는 실리지만 도덕 국가에서는 좀 명분에 맞지 않는 중립외교. 요게 서인들의 반발을 사면서 인조 반정이 터집니다. 쿠데타가 터진 거지. 그래서 광해군을 제거하고 인조를 왕으로 앉힙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강화도였나? 쫓아내버려. 그래서 이게 인조 반정이야. 그래서 서인이 세운 인조가 왕이 됩니다. 이해돼요? 그럼 인조랑 서인은 정권이 바뀌었잖아. 분위기가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냐면 후금이 있어. 명나라가 있어. 좀 으르렁 대고 있죠. 근데 광해군은 여기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외교 했잖아. 나라를 보존했잖아. 근데 그런 광해군을 쫓아냈잖아. 그럼 똑같이 외교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더군다나 얘네는 어디에 치우쳐 있어? 명나라에 치우쳐 있잖아. 후금은 또 이 북방민족은 오랑캐라 해가지고 졸라 멸시했어. 그래서 팍슈를 날리죠.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한 게 뭐냐면 친명배금. 명나라에 친하고 후금을 배척했다. 명나라를 사랑하고 후금 새끼들은 쓰레기들 해서 팍슈를 날렸다. 이 중립외교는 어때요? 전혀 정반대 개념이 있죠. 그래서 명에 친하고 후금을 배척했다. 또 이런 일이 있네. 인조반정에 공신이 있었어. 이괄이라는 놈인데 얘가 1등 공신쯤 되려했는데 그 아래를 받았나 봐. 불만을 가지고 또 청나라로 이제 후금 쪽으로 도망가 버렸네. 가서 또 인조반정에 대해서 또 꼬질렀겠지. 아,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왕을 갈아엎었어요. 쓰레기 국가예요.
쳐들어갈 수 있는 명분 만들어졌죠? 쳐들어갑시다. 나도 불만이 많은데 조선 칩시다 해가지고 이괄해난이라는 게 또 있었네. 일단 이괄해난 아니더라도 후금 입장에서 기분이 좋았을까? 쥐들한테 찌질하다고 오랑캐라고 빡수 날리니까 가만히 있겠어. 그래서 쳐들어옵니다. 정묘호란. 정묘년에 호란이라는 뜻이야. 외란이는 무슨 뜻이에요? 외가 쳐들어왔다. 외란이라고 부르고 오랑캐 호자야. 이 이름조차도. 우리 호떡 있잖아. 이 호자예요. 그래서 호란, 정묘년에 후금이 쳐들어와. 그래서 얘네들이 북방민족은 항상 약한 게 해군이라고 그랬잖아.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몽골 때 강화도로 도망갔죠? 똑같아. 인조가 강화도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굴욕적이지만 형제 관계를 맺어. 후금을 형으로 모시고 우린 동생 하기로 해. 근데도 계속 쌩까. 일단 돌려보낸 걸로 끝내고 쌩까. 그러니까 나중에 청나라가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병자년의 호란. 병자호란. 이번에는 후금이 형제 관계도 아니야. 나라 이름까지 바꿔버렸어. 얘네가 후금에서 청나라로 더 세진 거지. 더 세진 청나라가 이번에는 군신 관계를 요구해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 동생이 아니라 이제는 임금과 신하하자. 야야야, 이거 지금은 서인 정권이잖아. 이 유교학자들이 북방의 오랑캐 애들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할까? 난리가 났어. 그래서 지들끼리 싸워. 화해를 배척합시다. 화해하지 맙시다. 전쟁하자 이거지. 개새끼들. 아닙니다. 화해를 주장합시다.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자. 전쟁하자. 영화 이거 묘사되는 게 뭐예요? 남한산성. 여기 최명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영화 속에서 이병헌입니다. 이병헌이 전쟁 안 됩니다. 화해를 주장하죠. 근데 백윤식이었나? 이쪽은 화해를 배척하고 전쟁하자. 전쟁하자. 싸우지 맙시다. 막 갑로늘박하고 있는데 청나라가 침입해 왔네. 아까 정묘호란 때는 어떻게 됐었어요? 강화도로 도망갔죠. 그래서 그냥 쉽게 끝났잖아. 우리 인조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 또 강화도로 토끼려고 그랬어. 근데 청나라가 병신이 아닌 이상 눈치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청나라 새끼들이 이렇게 오다가 방향을 틀어가지고 싹 잘라버린 거야. 길목 막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왕이 도망가려고 했는데 막혔어. 그래서 돌다 돌아서 어디 들어가냐면 남한산성으로 도망갑니다. 원래는 강화도로 가려고 했었는데 청나라 새끼들이 길목 막아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 갇혀버렸어. 근데 문제는 남한산성에 이렇게 갇혔는데 왕이 이렇게 있고 신하들하고 왕족들하고 있었겠지. 근데 삥 둘러싸고 청나라 새끼들 둘러싼 거야. 원래 계획은 지방에서 구원병이 와서 이거 깨부시길 원했는데 구원병들이 못와. 청나라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여기 고립이 된 거야. 그것도 한겨울에. 며칠 동안? 45일 동안. 근데 여기 있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식량이 없는 거야. 45일 동안. 구조팀도 안 와. 식량은 다 떨어져 가. 어떻게 했을까? 항복합니다. 그래서 삼전도의 굴욕이라 불러요. 그래서 성문을 열고 왕이 직접 맨발로 한겨울에 신하들 이끌고 맨발로 청나라 황제가 여기까지 내려왔네. 항복하러 옵니다. 청나라는 항복을 이렇게 한대. 이렇게 단을 쌓아. 영화에도 나와 있지만. 그리고 여기 딱 황제가 딱 앉습니다. 청나라 황제는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이렇게 불러요. 칸이라 부릅니다. 칸. 영화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청나라 칸 황제가 직접 왔어. 청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황제. 청나라 태종인데 태종이 직접 왔어. 항복받으러. 괘씸하다 이거지. 조선 새끼들. 그래서 인조가 맨발로 오고 왕자들, 신하들 쫙 서가지고 옆에 백성들은 이 항복하러 가는 거 보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전하, 전하, 전하. 개치욕이잖아.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인조가 엎드립니다. 꼴이 왜 그랬지? 엎드려가지고 청나라 황제한테 이거예요. 삼배 구고두. 3번 큰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려야 돼. 이게 청나라식 황제한테 항복하는 방식이야. 근데 치욕이야. 맨발로 가가지고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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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지고 청나라 황제 딱 있는 상태에서 탁 큰절 싹. 그 대가리 3번 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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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철철. 개치욕.
그 다음에 또 큰절하고 빡빡빡. 이게 그 유명한 삼전도의 굴욕. 이걸 묘사한 영화가 그 유명한 남한산성. 졸라 잘 만들었습니다. 이때 둘이 치열하게 싸우는 게 묘사 잘 돼 있잖아. 전하, 청나라 셉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나라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하, 어떻게 오랑캐 아가리 속으로 들어갑니까? 전하, 오랑캐 아가리 속에도 생명을 싸웁니다. 생명을 지켜야지 치욕을 갚을 거 아닙니까? 전하, 그럴 바에는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갑론을박하다가 끝내 여기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남한산성 문을 열고 개치욕을 당한 거. 이게 우리 역사상 엄청난 치욕인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영화 잘 만들었어. 꼭 보세요. 특히 빡! 300구고도 하는 삼전도의 굴욕. 아주 유명합니다. 역사에도 굴욕이라고 표현을 해놨어. 얼마나 치욕이었으면. 결과 청나라에 요구했었던 군신관계를 맺죠. 그래서 청나라를 황제로 모시고 명나라 멀리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두 왕자가 끌려갑니다. 어디로? 청나라로 끌려가. 왕자 2명이. 그 중에 하나는 다음 왕이 되기로 된 세자야. 소현세자. 인질이죠. 둘째 복림대군. 둘이 끌려가. 그래서 청이 끌려가서 살다가 돌아와. 그래서 소현세자 복림대군 끌려갑니다. 또 많은 곡물과 수많은 여자들이 끌려갔네. 결과에 졌으니까 굴욕당하고 이런 일도 당했잖아. 왕자까지 끌려다고. 그래서 복수하자라는 논의가 생겨. 이대로는 질 수 없다. 언젠가는 복수할 거야. 북벌을 주장합니다. 북쪽을 정벌 하자. 이해돼? 그래서 뭐 나온 김에 볼게요. 척화론, 주화론 주장하는 거. 명나라는 우리에 있어서 부모와 같으니까 명나라 배신할 수 없다. 그래서 전쟁하자. 주화론, 화친이 없습니다. 전쟁하지 맙시다. 이병헌, 백윤식. 오케이? 자, 아래쪽 볼게요. 자, 아래쪽이 아니라 여기부터 봐야 되겠네. 자, 선생님이 요거 얘기해 줄게요. 자, 아까 전쟁 끝나고 왕자 둘이 끌려갔죠. 첫 번째가 왕이 될 소현세자, 둘째가 복림대군 끌려갔는데 살다가 돌아왔는데 소현세자가 갑자기 죽어버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죽어. 그리고 복림대군이 왕이 돼. 얘가 효정입니다. 숫자 2를 쓸게요. 왜 2를 썼을까? 둘째가 왕이 되었어. 근데 얘 입장에서는 아버지 원서를 갖기 위해서 북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합니다. 효정, 둘째 아들. 이 소현세자가 끌려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걸 묘사한 최근에 드라마가 있죠. 선생님 닮은, 선생님 몸과 비슷한 애가 나오는, 남궁민 나오는 거. 연인. 연인한 드라마가 이 소현세자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이죠. 아주 잘 만들었고 삼전도의 굴욕 요 부분도 묘사되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보지 못했는데 나랑 몸이 좀 비슷하다고 하죠. 남궁민. 자, 여기 볼게요. 외란의 전개 과정인데 이순신 먼저 볼게요. 이순신 하면은 그 유명한 한산도 대첩. 뭐가 떠올라야 돼요? 하객진 전법 썼다라는 거. 그리고 명량 대첩. 열세책으로 133척 무찌른 사건. 울돌목 물살 빠른 걸 이용했었죠. 전하, 신께는 아직 열세책의 배가 있사옵니다.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은 빠졌네요. 이순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 주요 전투 3개 정도는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요 삼형대사 비석이 우리 대천중학교 있다 그랬죠? 이따 가면서 볼 거고. 정문부란 사람이 또 활약했어. 왜적 많이 죽였거든. 그래서 여기 비석을 이렇게 세워줬었어. 이게 뭐라 불렀냐면 북관 대첩비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정문부 장군의 공적을 기록해놓은 비석인데 이게 사라졌어. 나중에 어디 있나 봤더니 일제강점기 때 일본 새끼들이 뽑아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간 거야. 그래서 선생님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야스쿠니 신사 알아요? 일본 전쟁 범죄자들 모셔놓은 사당이 있거든. 거기에 사람들이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계단으로 썼다 그래요. 그 옆에 방치해놨던가? 아무튼 치욕스럽게 방치해놨나 봐. 이걸 뒤늦게 알고 남한과 북한이 손잡고 다시 원래 위치로 갖다 놓은 것이 그 유명한 북한대첩이에요. 몇 년 안 됐어. 그래서 한능검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정문부 장군 알아두세요. 자, 이순신의 활약. 여기 나왔네. 한산도 대첩,
명량, 노량. 요 3대 대첩 정도는 알아두세요. 자, 임진왜란과 관련된 그림들입니다. 핵심적인 것만 좀 줄여놓은 거야.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주력선은 판옥선이에요. 거북선 몇 대 없었어. 이게 개량한 게 요거야. 이게 우리의 주력선이고 일본 안택선. 우리의 판옥선의 장점은 높아. 그래서 일본 애들 올라오기 어려워요. 영화도 잘 묘사돼 있죠. 튼튼해. 좀 느려. 근데 일본은 안택선이라 해가지고 이게 짧고 가벼워. 그래서 회전력이라든지 스피드가 졸라 좋아. 그래서 얘네는 빨리 달아와서 계단을 얹어서 사다리를 얹어서 올라가가지고 칼싸움하는 게 목적이야. 얘네는 칼싸움 잘하잖아. 그래서 작고 빠른 안택선, 우리는 느리지만 튼튼한 높은 판옥선. 이게 목적이었었죠. 어떤 장점이 있었죠. 이 둘이 맞붙은 거예요. 근데 일본 새끼들 자꾸 와가지고 사다리도 없고 올라타가지고 막 칼싸움으로 싸면 우리가 지잖아. 쟤네 칼싸움 잘하니까. 그래서 일본 새끼들이 못 올라오게 지붕을 씌우고 가시를 만들고 심심하니까 대가리 만든 거. 거북선. 뭐 일본 새끼들이 올라왔을 땐 탁 와가지고 칼싸움 하는데 이거 했을 때 가시들이 있으니까 탁 해가지고 아야! 해가지고 못 올라타죠. 이게 그러면 거북선. 돌격대장 역할 하죠. 딱 치고 올라가서 빠바밤 옆에 포도 좋으니까. 너무 유명하니까 생략. 일본이 자랑하는 게 조총. 포르투갈로부터 조총 수입해가지고 개량합니다. 그래서 일본식. 이것 때문에 우리가 깨지죠. 하지만 우리는 화포가 앞섰어요. 비격진천내. 여기 화약 넣어가지고 빵 터뜨리면 이 파편으로 죽이는 거. 지금 수류탄과 비슷하죠. 그리고 대포 유명했었고. 하객진 전법. 무슨 대전? 한산도 대첩. 그래서 일본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영화도 묘사되어 있지만 거북선이 돌격하고 막 흩어지면은 바바바바바방. 우리가 포가 앞서니까 조져버리는 하객진 전법. 학이 날개를 피는 거. 귀무덤이 뭐냐면 일본 애들이 조선인 귀를 다 잘라갔어. 왜냐면 사람 많이 죽으면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공을 세웠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조선인을 죽였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죽으면은 목을 자르면은 이게 무거우니까 사람들 귀를 잘라서 이만큼 죽였다라고 자랑한 거죠. 이 귀를 모아놓은 무덤이 일본에 있습니다. 귀무덤. 잔인한 거지. 그 아리타자기. 세계인들은 우리 조선 자기보다 일본 도자기를 더 인정해줘요. 원래 우리보다 별로였었거든. 아까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잖아. 도자기도 뿌려가지만 아예 근원적으로 도자기 만드는 기술자를 데려갑니다. 대표적인 게 이삼평이라는 사람을 데려가요. 이삼평 끌고 가서 일본에서 도자기 만들기 시킵니다. 이게 발전한 것이 이제 아리타자기인데 이게 유럽에서 되게 유행이었어. 그래서 원조는 우리나라인데 오히려 일본의 짝퉁 아리타자기가 유행하고 일본은 이삼평을 도조라고 부릅니다. 도자기의 조상이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거야. 유럽에서 유행해요. 원조는 우리나라인데. 이삼평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난중일기 이순신이 전쟁 중에 기록을 남겨놓은 거. 요거랑 기억해야 될 게 징비록이라고 있죠. 이순신을 추천한 사람이 유성룡이라는 그 당시에 영의정이었거든요. 영의정이 이순신 알아보고 추천한 거고 이순신 영웅이 되었죠. 난중일기. 근데 유성룡도 기록을 남겼어요. 징비록. 전쟁 7년의 기록을 여기다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후세에 교훈을 주기 위해.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거 또 읽으려고 난리가 났었죠. 병자호란 당시의 전개 과정인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를 봅시다. 남한산성. 왜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고요? 원래 강화도 가려다가 막혀서 들어가고 45일간의 항전이 벌어지죠. 이것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끝내 못 버티고 항복을 했죠. 그래서 단을 쌓고 청나라 황제 칸한테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었죠. 그리고 청나라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 치욕마저도 기록으로 남기라고 명령을 때려. 그래서 SNS도 없잖아 그때. 그래서 비속에다가 기록을 다 남겼습니다. 그래서 알기로는 여기 뭐 청나라 언어 만주어부터 해가지고 뭐 한자 막 해가지고 3가지 언어인가 해가지고 기록을 다 남겨놔. 그리고 청나라 사신들이 나중에 왔을 때 여기 딱 와가지고 인증샷 찍고 가는 게 유행이었을 정도로. 쌤 말한 건 농담으로 인증샷이지만 딱 먹물 묻혀서 글자 딱 찍어가지고 가고 조선에서 이거 받아왔어. 일본 개새끼들 아니 조선 얘네들 치욕 얼마나 치욕스러워. 이게 어디냐면은 바로 옆에가 롯데월드. 롯데월드 바로 붙어 있어요. 가봤어 이번에. 항상 가야지 했는데 갔더니 근데 2개야 거북이가. 왜 2개인지 봤더니 왜 2개일 것 같아요? 이게 사이즈가 약간 작아.
그러니까 거기 써 있는 바에 의하면은 원래 이거에서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청나라에서 와서 봤더니 사이즈가 작거든. 괘씸하다! 크게 만들어! 해가지고 크게 만든 거예요. 근데 몇 년 전에 여기다가 누가 낙서해놨어. 빨간 라카로. 문화재에. 치역의 역사이긴 하지만 문화재잖아. 해가지고 싹 지우고 위치를 약간 조정한 것이 지금 롯데월드 바로 옆에 있어요. 걸어서 5분도 안 걸려. 선생님 유튜브 종민TV에 보면 선생님 여기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요거 나오면은 병자호란. 자, 최종 정리할게요. 여기는 좀 양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핵심적인 거 한번 볼게요. 임진왜란이라고 하고 7년 전쟁,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경 알아보는데 전국 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부산을 통해서 우리가 충주방어선도 있었지만 끝내 패하고 왕은 도망치고 명나라를 끌어들이죠. 그래서 일본이 휴전 요청을 했고 결렬이 되죠. 다시 쳐들어왔으니 정유재란. 그래서 이순신의 명량해전으로 크게 승리를 거뒀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도망가다가 이순신이 막아서는 노량해전이 벌어지죠. 그리고 7년간의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수많은 활약이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순신의 수군의 활약은 꼭 기억해줘야죠. 한산도 대첩, 학예직접법에 쓰이죠. 명량대첩, 진도 울둔목의 빠른 물살을 이용한 거 13대 133을 이겼어요. 생직사 사직생, 신께는 아직 13척의 배가 있어옵니다. 그 노량해전, 이순신의 전사,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런 부분, 일본의 수륙 병진을 좌절시켰다. 의병의 활약이 있었고 결과가 중요하죠. 당연한 결과 있었고 문화재, 특히 도자기 많이 빨려갔고 불에 탔고 외래작물 들어오고 일본에서는 정권 교체가 있었죠. 히데요시가 죽고 부하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 일본의 마지막 막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고 자, 중국, 우리나라 도와주자가 약해졌어요. 상대적으로 북방이 오랑캐였던 후금이 건국이 되고 여진족이 세지게 되죠. 이해되죠? 그리고 광해군이 왕이 되죠. 전쟁 뒤처리 했었고 이 사람은 중립외교로 잘했었죠. 그래서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중립을 지켰죠. 이때 보낸 장군이 강원립, 눈치껏 행동해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후금에 항복을 하면서 나라를 잘 지켰죠. 하지만 서인은 불만이 많았죠. 시발시발 거린다고 그랬죠. 명나라 배신했다 해가지고 자, 광해군은 쫓겨납니다. 쫓겨난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폐무살제. 어머니 쫓아내고 형제를 죽였어요. 영창피아노. 그리고 중립외교랑 폐무살제 때문에 서인들이 시발시발 거리죠. 시발시발시발 시발시발시발 해가지고 근데 인조 반정으로 실행에 옮기죠. 광해군 북인을 죽이고 인조가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래서 가게들은 배경지식이고 자, 서인, 인조가 왕이 되었죠. 얘네들은 중립외교 계승할 수 없겠죠. 반대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친명, 배금, 명나라하고 친하고 후금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후금이 열받아서 쳐들어온 거 정묘호란. 강화도로 도망가서 형제관계를 맺었고 나중에 후금이 나라가 더 세지죠. 그래서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꾸고 군신관계를 요구합니다. 지들 앞에 꾸르라 이거지. 지들은 왕이고 너희들은 신하야. 그래서 싸우자, 화해하자. 의견이 나눠집니다. 이 틈을 타서 청나라가 쳐들어오죠. 이 사건을 병자호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으로 왕이 짱박히게 되죠. 강화도로 가려다가 막혀서 남한산성에 갇힙니다. 45일간 항쟁 속에서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게 되죠. 청나라 칸한테 309고도 피 철철철. 이 굴욕이 비석에 남아있다 그랬죠. 결과가 중요해요. 군신관계 맺습니다. 왕자 둘이 끌려갑니다. 소윤세자랑 복림대군 둘 다 갔다 돌아오죠. 근데 소윤세자가 갑자기 죽어. 독살당합니다. 그래서 둘째였던 복림대군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과 공물을 빼앗기고 복수하자는 북벌론. 그래서 아들이었던 효종, 이 복림대군이 효종이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북벌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척하른 주화론, 이 사료로 잘 나오니까 꼭 정리해두고 여기에서는 주요 전투 알아두고 임진왜란, 우리의 주력선, 일본의 주요 무기, 우리 무기, 하객진, 한산도 대첩, 전쟁의 흔적들, 일본 도자기, 난중일기, 징비록, 기록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남한산성, 병자호란의 흔적이고 삼전도 비, 롯데월드 옆에 있고 치욕의 역사가 간직되어 있다라는 거. 좀 긴데 긴 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보세요.